있나요?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까요? 아니, 내가 샤워할 때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자, 인터뷰 한번. 뭐 할 말이 많다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하니까 뭐 나보고 인정 다 했고, 아니 그때 2,500만 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팩트 체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지. 그거 노래하는 코트 방송 청라의 달밤 김정은한테 전화한 것도 내가 확인을 해줬잖아. 이거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인정하고 코트한테 뭔가 버프 받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무릎 꿇었죠? 가파머리 했죠? 그 다음에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허언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만만해 보이나 봐요. 노래하는 코트도 저를 만만하게 보진 못하거든요. 응? 근데 내가 가스에한테는 왜 만만하게 보일까요? 내가 그래서 하여튼 억울하다고 하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잠깐만요. 제가 꼭 저기 욕실에서 씻을 때만 노래가 나와서 또 컬러링을 갖다 붙여놨네요. 여보세요? 예, 가스님 지금 방송 중입니다. 아, 네. 네, 그 다름이 아니라 저 때문에 좀 상처를 받고 억울하다고 하셔서 아, 네.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저 유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뭔가 왜곡된 사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고통을 받고 있다라든가 상처를 받았다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방송인가? 유신님 방송 이렇게 봤었는데, 네. 방송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유신님이, 제가 청라에 있을 때, 네. 방송을 할 때, 후원 순위 있잖아요. 투네이션 후원 순위. 예, 예. 그걸 제가 좌측에 있던 거를 우측으로 옮겼는데, 이거를 뭐, 악의적으로 옮긴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드시더라고요. 그걸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유신님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딱 보면서 굉장히 어이가 없었죠. 그냥 저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정해보스 방송인데 그게 더 잘 보이게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긴 건데, 그거를 유신님 혼자 생각하시고 그렇게 막 본인 방송에서 1,300명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네. 제 입장에서 억울하죠. 아, 팩트 체크를 하면 그때 당시에 김정혜 방송이 아니었고요. 구맥진 방송 아니었나요? 아, 너무 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서. 아, 구맥진 방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방송을 잘 보이게 하려고 했던 의도인데, 그거를 유신님은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까. 누구 방송이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그 뭐냐면, 그때 당시에 네. 진오랜 버핏이 김정혜 보스의 방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김정혜 씨가 많이 화가 나서 분노한 상황이었고,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그 김정혜 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후원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길 게 아니라,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상황을 본인이 이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충돌이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이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일어나서 바로 제지를 했어요.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뒤에도 틀어주셨나요 혹시? 네, 아니 저 아까 사진 다 보여드렸어요. 뭐냐면 그 두 대 맞고 나서 일어나셨어요. 두 대를 맞고 나서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세 대 맞을 때는 그 김정혜 씨를 말린 게 아니라 진오랜 버핏을 감쌌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정혜님을 이렇게 굳이 제지를 안 한 이유가 요즘 세상도 흉흉하고, 안 그래도 그날 당시에도 그 성추행 같은 게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여성을 이렇게 제지하다 보면은 안 좋은 말들이 나와요. 네, 유신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한국 남자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생활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리는 상황에서의 접촉과 네. 진오랜 버핏이 성추행을 시도하는 상황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앞에서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때리기 좋게 버핏을 오히려 못 피하게 감싸고 있으니까 한 대를 더 맞았잖아요. 왼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면 그 상황에서. 아니면 버핏을 끌고 나가든가. 근데 본인이 버핏을 감쌌기 때문에 버핏은 어디서 공격이 들어온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영상을 보시면. 저가 끌고 나가고 나서 제 몸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지를 한 다음에 저는 바깥으로 다른 데로 버핏 형보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귓속말로 작은 소리, 형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자리를 피하자고 일단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가세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긴 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인가? 왜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인정을 했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상황이 그렇게 잘 보이게 할 상황인가 이것으로 비판을 한 거지.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겼다고 비판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지금 말려야 될 상황인데 그거를 옮기고 있을 상황인가 잘 보이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를 하셨다면. 유신님 말대로면 제가 뭐 일부러 그 방송을 계속해서 틀었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지금? 아니 1초 그러니까 거의 부딪힐 상황인데 그 김정혜 씨가 화나가지고 앞에 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째려보는 상황이었잖아요. 버핏은 아무 반성 없이 그냥 앉아 있었고 그 상황에서 굳이 그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잘 보이게 옮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아까 본인이 답변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본 건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시청자들한테 잘 보이게 할 게 뭐가 있냐. 싸우게 생겼는데 지금.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채팅창에서 후원창 좀 옆으로 치워줘라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뭐 찾아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직접. 아니 그걸 시청자의 그런 요구를 받아둘 상황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버핏이 그러니까 룰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지금 유진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아니라고. 아니요 본인이 이미 아니 인정을 하셔버려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인정을 아까 하셨어요. 뭐냐면. 근데 맞잖아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채팅창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잘 안 보인다. 그 후원 순위 좀 이거 해줘라. 그런 그러니까 카세님 예전에도 뭐 제 방송이든 정인이 방송이든 그 맥지니어 방송이든 버피더 방송이든 전부 다 뭐 시청자분들이 뭐 잘 안 보인다 후원 순위 좀 이거 옆으로 튀어라 아니면 뭐 후원 소리 좀 줄여라 뭐 이런 피드백을 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하던 역할이 약간 그런 거니까. 유신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저 가세님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미 제가 궁금했던 거는 가세님이 다 자백을 하셨어요. 뭐냐면 화면을 잘 보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기억을 해보니까 시청자가 원한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화면에 그 장면이 잘 보이게 하게끔 한 내용인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세님. 근데 그 상황에 버핏이 사고를 쳤고 김정혜 보스가 분노한 상황에서 이제 붙을 상황이잖아요. 본인도 감으로 알잖아. 그래도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는 거를 그 전에도 있었고요, 이미. 김정혜가 버핏이 도발해가지고 죽방을 날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 상황에서 시청자의 무슨 권리나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적합하지가 않다. 말려야 될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초반에 적극적으로 말렸으면 그게 세 대까지 맞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잘못을 했으니까 맞아도 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하우스에서 사고가 터질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혜 보스가 그 잡혀가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방송을 안 끄고 계속 버텼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가스에 그때 그 안에 방에 있을 때 안에 안 들어갔죠. 그 경찰들이랑 진영기 들어가 있을 때 안 들어가 있었잖아요. 밖에 있었잖아요.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일단. 아니 그니까 항상 가세님은 챙길 때는 오지게 챙기고 중요할 때는 방관자 입장에 있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지면 방관자예요,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방송 켜서 후원 받을 거 다 받고 시청자 버프 다 받고. 근데 나중에는 뭐 시청자가 그랬어요. 버피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피해 가려고 하니까 아주 큰 잘못은 안 했어요. 사건을 일으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내가 언제 누구 탓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나요? 저는 아까도 증거는 없는데 시청자가 원해서 한 것 같다고 처음으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청자분들이 피드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화면을 이렇게 옆으로 조정을 해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인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오늘 만약에 유신님이 말하는 지금 말에 무슨 의도인지 알겠어요. 아까 후원창을 옆으로 옮겨서 그 얘기를 한 거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김정혜님이 그렇게 했었는데도 제가 그 상황에서 막 후원창을 옆으로 옮기고 있으면 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딱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당황해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안 그래도 사회적 시선이 안 좋잖아요. 남자가 막 여자 몸 이렇게 하고 하면은 재질을 하든 간에 뭐 싸움을 말린다고 하든 간에 저는 그런 오해를
애초에 삼기가 싫어서 버핏 형을 이렇게 가로막은 거고요. 제가 가로막아가지고 더 이상 피해는 없었어요. 어쨌든 아니 간에. 그러니까 그게 방관자라고요. 그러니까 김정혜 그게 보스 왜 방관자라고 하면은 뭐 김정혜 할 보스가 그때 긴급 체포됐을 때도 네. 구맥진하고 그러니까 지노렌 버핏은 그 갇혀 있다라고 하니까 그 몸을 부수기라도 하는데 도움은 안 됐지만 근데 본인들은 밖에 있어 가지고 방관했잖아요. 그리고 그 수혜만 받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어떤 소리예요? 뭐 밖에 있어서 방관자 뭔 소리? 아니 그러니까 버핏은 그래도 자기 보스가 네. 안에 있는데 구하겠다고 막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구맥진은 자기 계정으로 켜가지고 시청자 많이 돌파했다고 좋아하고 있고 갓세는 그냥 그러니까 방관자로 그냥 유신님은- 밖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신님은 그냥 방송상의 화면으로만 보고 말씀하시면 아니요 다 네. 물어보고 저도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그랬잖아 안에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중요한 내용.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단 사실이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본인이 방관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버핏 형은 이렇게 뭐 몸으로 이렇게 문을 부수 아니 지금 나온 그 제가 저는 재판에서 진술을 같이 들었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변호사 때문에 본인도 졸렸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이 막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김정혜 보스가 긴급 체포됐을 때 본인은 뭐 하고 있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긴급 체포될 때요? 예. 그러니까 뭘 모르래요. 계속해서 경찰분한테 물어봤죠. 이게 정당한 거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적극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패밀리니까 자기 구역이니까 나설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3명 중에서 진술이나 보면은 지노렌 버핏 외에는 나선 사람이 없어요. 한 명은 방송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밖에서 남자 경찰 계속 물어봤다. 성추행했느냐 이런 거 물어봤는데 그냥 경찰이 묻는 말에 답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아니 유신님, 저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우선 저는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김정혜 보스랑 그런데 제가 뭔가를 했어야 한다 하면은 뭐 제가 경찰을 제압이라도 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그게 정답이죠? 경찰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파악하고 말리는 역할을 해야죠. 정혜 보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찰을 이러면 안 돼요. 말리라고요? 저 경찰을 말리면 공무집행방해니까 적극적으로 진호런비처럼 문을 부시는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죠. 그러지 마라. 설득은 충분히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저는. 어디서요? 인정하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유신은 그냥 방송상의 화면으로나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그 뭐 알갱이가 없는 그런 이상한 소리만 듣고 가세님, 제가 좀 놀랄만을 주장을 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진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거기에 대한 근데 진실은 전부 다 진실 아니에요. 제가 어차피 나중에 이거 재판 다 끝나고 나서 유신님이랑도 유신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 이때까지 방송을 하신 거 다루려고 하려고요. 저도 그 잘못 다루면은 원미서 보러 가죠. 유신님이 지금 잘못 다루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아니 내가 말한 것 중에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견이 이렇게 방송에서 1000명 이상 보는 방송에서 본인 방송에서 저를 희롱하시고 희롱한 적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존중을 해드리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그리고 가세님이 이미 방송에서 저를 비하하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못 받았으니까 전화를 2번이나 욕실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예. 어쨌든 간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후원창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럼 증언은 하실 건가요? 네? 증인은 나가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질문이 거기로 돌아가요? 아니 지금 앞전 얘기는 다 이제 의견이 좀 다르다라는 거. 본인은 시청자들이 원해서 옮긴 것뿐이고. 예. 제가 아까 거기에 대해서 후원창 거기에 대해서 말을 드렸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후원창을 시청자 의견을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뭐 바뀌셨나요? 아니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가세님은 그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던 대로 본인이 역할대로 했다는 것이고 잘 보이도록 저는 그 상황이 그걸 옮길 상황이냐 잘 보이게 이게 의견이 갈리는 걸로 결론이 났잖아요. 그 시청자가 판단을 하겠죠. 그게 유신이 그 상황에서 그걸 옮기고 있냐 시청자들이 우겨도 그거하고 본인은 자기 역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예상을 못하고 옮겼다 이 얘기잖아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 정확하게 판단을 했잖아요. 지금 저기 말씀하신 건대로. 그냥 저는 제 입장을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문제 삼아서 문제라고 하면은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아니 문제가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이게 상식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진짜로 만약에 이게 진짜 막 아주 큰 잘못이고 행동이라는 걸 인지를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었겠죠. 근데 원래 거기서 방송하는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거였고 아니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저는 그냥 방송에서 채팅창을 보고 제가 보면 가세님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하는 코트나 다른 사람한테는 유독 안 그러는데 본인이 좀 약간 무시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고 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원래 노래하는 코트한테도 그렇게 하시다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 팬들한테 저격을 당해서 그거를 이제 굴복을 하고 안 하시는데 유독 본인이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남구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가세님을 그렇게 우습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해야지 안 가본다 이런 건가요? 아니야. 그러면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이가 젊고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꼭 본인이 밟히고 고통을 받고 해야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전투적으로 대해요. 나는 그 기회를 드리려고 전화를 한 거면 아 유신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나는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를 안 받아주면 전투적이에요. 너무. 다 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유신님이 여쭤보시길래 거기 나는 저기 법원에 만났을 때도 나쁜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왜 방송에서 마이크만 드시면 저렇게 전투적이고 유신이 말하면 아니 유신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청자가. 근데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유신님이 이렇게 말했다시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각각 시선이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근데 너무 화나셔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오늘 전혀 화난 적은 없고 억울했죠. 화나기보다. 아니 방송에서 뭐 이분이 왜 유신에서 방송에서 가세님을 다루면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생각을 하실까? 우선은 오늘은 저는 막 화나고 그런 거 없고 억울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신님이 예전에 저한테 2,500 그걸로 이렇게 팩트 체크 하신 적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진짜로 뭐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일단 문제가 될 만한 거잖아요. 오해가 있으니까 일단 그것도 논란이 돼가지고. 아니 그때도 팩트 체크했을 때 못마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팩트 체크 다 하고 그냥 뭐 내가 인정했잖아요. 본인이 쿨한 남자로 얘기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다가 내가 자료 모아가지고 그걸 거꾸로 들려줘가지고 빠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그때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아니 그때는 저는 갑자기 어떤 분이 유신님 방송 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2,500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길래 그래서 그니까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제가 그 확증의 녹음 파일 들어주고 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신 거지 쿨하게 인정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청라의 달밤도 제가 그 전화 제보 받아가지고 틀어주고 이건 분명히 갓세다 라고 하고 나서 코트 방송 출연하기로 결정한 한 거잖아요. 솔직히 내가 확정지어서 이거는 갓세 분명하다라고 제일 먼저 확정지어서 말한 방송이 저예요. 네, 그거랑 이거랑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에 있을 때 왜 그 위급한 상황에서 이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김정혜가 잘 보이도록 보여줬을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막 죽을 죄라고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 나도 아는데. 뭔가 이게 논란거리가 될 만한 거랑 아닌 거랑 이거를 좀 구분을. 그게 뭐냐면 그거 하나하나를 보면 전반적으로 갓세가 열매만 따먹고 방관자 입장으로 있었다라는 거가 다 입증이 하나하나 모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500만 원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해서 뭔가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인정 안 했어. 본인이 끝까지 인정 안 했어. 후원창 같은 경우는 아무도 누구도 말하는 게 없어요. 그게 유신이죠. 그러니까 그 시청자들이 유신님 생각대로 그냥 입맛대로 이렇게 방송 켜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유신님이 방송하고 나서 제가 카톡이 왔어요. 시청자분한테 한 두 분한테 왔는데 유신님 방송 보셨냐고 이거 좀 보라고 후원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 폭력적인 장면을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악의적으로 갓세가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도로는 얘기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갓세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갓세님은 본인의 과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러니까 본인이 쿨하게 인정하처럼 넘어가시는데 2,500만 원도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뭐 증거 있다라고 하는데 갓세님이 욕하고 다 무시해가지고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나한테 시청자들이 어마하게 많이 본인은 2명이죠. 저는 수십 명이 제보가 들어와서 그걸 제가 다 분석을 하고 영상이나 그 본인이 진술한 내용들 조합해서 그걸 순서를 바꿔서 틀어버리니까 완벽하게 조합이 돼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서야 인정을 하고 쿨한 척 하신 거지 절대로 쉽게 인정하신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는 내가 쿨하지 못하게 쿨하게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쿨하게 억지로 쿨하게 인정을 했다 이러면서 말이 바뀌어요 자꾸. 아니요, 쿨하게 인정한 게 아니라고요. 본인 내가 빼도 박도 못하게 자료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한 거지 본인이 쿨하게 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 녹음 파일도 있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내가 거짓말해서 갓세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미워할 이유가 뭐겠어요. 버피처럼 무슨 성범죄나 이런 걸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유신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느끼냐면 예전에도 뭐 제가 증인으로 이렇게 뭐 나간다 이 얘기를 그 들어가지고 방송 영상에서 하셨잖아요. 네. 제가 증인 정보를 드렸는데 시청자분한테 그 정보를 드릴 때도 뭔가 허언증으로 위증을 벌써 위증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변호사 쪽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노래하는 코트 보세요. 수십만 명 본 게 아니 노래하는 코트에 출연해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허언증이다. 그게 지금 아직도 노래하는 코트 방제에 수십만 명이 본 거기에 방제에 써 있어요. 그 노래하는 코트를 고소하시거나 얘기를 해야죠. 코트한테 항의를 해야죠. 검색만 하면 허언증 환자다라고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수십만 시청자 봐가지고 위에 박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박혀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때 얘기 왜 하신 거예요? 허언증 환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허언증을 어느 정도 고쳤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평소에 사소한 말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갓세님 제가 그 증인으로 한다고 하실 때도 내가 걱정이 돼서 얘기 진심으로 해줬잖아요. 본인이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가면 본인이 거기서 유리하게 거짓말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해줬잖아요, 내가. 그렇죠, 맞아요. 그 유신이 직접 만나. 내가 갓세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할 때는 차별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버핏이든 구맥진. 그러니까 내가 갓세나 구맥진을 비판했으면 더 많이 비판을 했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유신님한테.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증인을 쓴다고 이렇게 뭐 정보를 얻으셨는데 유신님이 어쨌든 아니 법정에서 똑같이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증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했잖아요 시청자분한테. 근데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증인으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 제가 뭐 위증을 쓴다니 위증 처벌이 어느 정도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진짜로 그랬으면은 이해를 해요. 가세님 제가 법정 취재를 많이 했어요. 네. BJ들 특히 최군도 갔었고 다 갔었는데 네네. 중요한 게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 채택될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갓세님은 그때 사건 당시에 밖에 있었고 아까 경찰한테 진술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진술할 게 뭐가 있어요. 아내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 유도를 하시니까 유도가 아니라 유도 안 하고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 무작정한 게 아니 거기 가서 검사가 진술을 뭐 네. 지금 본인이 말했처럼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검사가 질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분도 이렇게 질문 유도를 하시겠죠. 저도 뭐 많은 경험이 있는 거 아니 저번에 재판에서 변호사님 판사님한테 혼나는 거 보셨죠?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왜 미란다 고지 얘기하고 왜 쓸데기 없는 얘기하고 그 점잖게 얘기는 했지만 그게 재판정에서는 야단치는 거예요. 변호인 측에 왜 쓸데기 없는 거 시간 끌고 있냐고. 그리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도 그리고 갓세님 증인으로 채택했을 때도 이 사람이 왜 채택을 했냐라고 계속 물었잖아요. 근데 변호인 측에서 뭐 버핏이 안 나온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게 원문으로 가지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지정을 한 건데. 자, 그 전 남편하고 그 변호인이 본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뭘까요? 유리하게 증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이 진오렌 버핏도 경찰하고 자기가 부셨다고 그랬고 구맥진이 영상으로 다 부셔진 거 다 이미 입증을 해버렸는데 김정희가 열어준 거 아니라는 거 2명이 다 입증해버렸는데 본인이 가서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 내가 걱정해준 거예요. 본인 가서 뭐라고 증언할 거예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전 남편이 부탁하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이미 증거 다 나왔는데 검찰이 그 증거 확보 안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유신님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얘기하세요. 할 말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내가 걱정해 주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계속 들어주고 있었죠. 네, 말씀하세요. 대화 예의로서 저는 어릴 때부터 대화 예의는 말을 끊지 않고 계속 들어주는 거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이고. 어쨌든 간에 왜? 아니요, 허언증 얘기 갑자기 떠올랐어. 얘기하세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BJ 명을 이번에 바꿀 생각은 없어요? 피노키오로?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유신님이 저한테 뭔가 발언의 기회를 주고 아니, 얘기했잖아요. 말씀하시라고. 농담하시니까 농담 받아준 거예요. 지금 말하는데 왜 또 끊으세요? 아니, 농담하셨잖아요. 농담을 받아준 거예요. 들어드렸는데. 예, 얘기하세요,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 이 전화 내용의 그 취지가 유신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뭐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할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있지도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가정하시고 저는 항상 가정하는 사람들이 싫더라고요. 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이 애가 뭔가 위증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문제 삼아버리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아니면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후원창도 그렇고 저는 정말로 그런 의혹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제가 그 후원창을 옮겼잖아요. 이건 팩트가 맞아요. 후원창을 근데 제가 옮김으로써 이런 의혹이 생길까? 라는 그런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뭐 내가 악질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보여주려고 했다. 만약에 이게 폭행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후원차가 옮겼으면은 그런 의혹이 생길만 하겠다라고 한 생각이 말을 또 하시고, 한 말을 또 하시고. 난 뭐 새로운 말 하실 줄 알고, 한 말을, 아까 그 후원창 얘기님 마감을 했잖아요. 앞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진오랜 버핏 진영기가 검찰 측 증인이에요. 변호인 측도 아니고. 검찰 측 증인은 안 나오면 강제로 소환할 수도 있거든요. 요청하면. 근데 왜 진영기가 증인으로 안 나간 것 같아요? 그게 강제 소환도 돼요? 검찰 측에서 요구해가지고 강제 구인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예. 전 진영기하고 통화까지 했었어요. 네. 증인 채택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들었는데요. 본인 거짓말해서 또 감옥 가기 싫대요. 현경 본인.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영기가 나가서 만약에 김정혜 씨 주장 자기가 그 진술한 거를 부인하고 김정혜 씨가 말한 것처럼 문을 열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 만약에 그게 거짓이 밝혀지면 위증죄로 잡혀 들어가요. 근데 만약에 원래대로 진술을 하면 김정혜 씨가 거짓말을 한 게 확인되니까 더 가중처벌 받겠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유신님은 그 포커싱을 거기에 잡고 있잖아요. 문을 열어줬다 안 열어줬다. 그게 핵심이에요. 감금죄. 왜냐면 두 개의 혐의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포커싱을 거기에 잡고 계시잖아요. 그게 김정혜 변호인 측의 핵심이에요. 감금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싱을 거기 잡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저는 포커싱을 거기 안 잡고 있어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어디로 잡고 계시는데? 저는 거기를 포커싱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말씀 못 드리지만 나중에 29일 날 뭐 아시겠죠? 뭐 그거예요. 진오랜 버핏이 성추행 시도를 해가지고 뭐 화가 나서 그랬다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질문 유도하지 마시고 저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아니 없어 미란다 고지도 안 됐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포커싱을 잡는다 이런 말. 예, 알겠습니다, 가세님. 그러면 일단 말씀은 아까 잘 들었고 의견이 서로 다른 걸로 결론을 내고 일단은 본인이 뭐 증인 가서 이유가 있다고 하시니까 응원하겠습니다. 김정혜 보스를 위해서 꼭 도움되는 그 증언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나이 어리잖아요 아직. 그래서 혹시라도 말실수하면 거긴 증인 선서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게 그 범죄 자체가 중한 범죄를 다루는 법정이라 이게 1심에서 합의부로 간다는 거는 사건이 크다는 거거든요. 원래 1심은 단독부예요. 한 사람의 판사가 하는데 세 명이 합의부로 1심에서 하는 거는 큰 사건이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거기서 만약에 말실수해 가지고 증인을 잘못하면 검찰 쪽에서 가만 안 둬요. 네네.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본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제발 그것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 너무 전투적이야. 왜 그 나이에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렇게 전투적인 거예요, 무조건. 아니 근데 전투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전혀 지금 말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무시하나? 이 사람이 나 막 함부로 얘기하나? 그러니까 뭔가 항상 화나 있어요, 사람이. 말투로 이렇게 화나 보인다 이러는데 그러면 이런 말투로 가지면은 제가 뭐 자, 가세님. 자, 우리가 말투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진지한 얘기 했으니까 한번 웃자고 한번 얘기할게요. 가세님이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놀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소통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갈색 달라졌어요. 허언증 없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최근에 모니터 박살내셨지. 저도 유승님을 비하자면 노가다 이렇게 비하하시고. 아니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 법적으로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배우 얘기 듣고 그대로 하셨다가 같이 원미서 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본인 얘기를 하시라.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내가 보기에는 본인도 고쳐야 될 게 너무 화가 나 있어 사람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승님 지금 전투력 측정해 보면 미터기 터졌거든요. 아니요, 저는 방송 워낙 오래 해가지고 어느 선을 지켜야 된다는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네네. 그게 짬밥이란 그건 있어야지. 솔직히 21년째 방송하는데 선을 못 지키면 그게 나이 먹고 그게 할 짓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세님 진짜 걱정해서 하는 거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증인을 자기가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 중요한 사건에서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검찰에서 가만 안 둔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화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농담할 때,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를 하다간 진지한 얘기 하다가 또 서로 농담할 때는 농담을 받아들여야지. 본인은 그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농담할 때는 웃는데 그게 비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다른 고소당한 사건도 마찬가지고, 진지할 때는 진지하게, 서로 장난할 때는 장난을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게 구분이 안 되니까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노가다 이런 또 다 농담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러니까 노가다는 내가 직업이 있는데 절 무시하고 자꾸 노가다 가라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받아친 거고, 독설로. 노가다 직업을 다 받아친 게 아니라 왜 직업을 있는 사람을 자꾸 노가다 가라고 하느냐, 이걸 받아친 거예요. 본인아 하시라고. 그렇잖아요. 아니 가세 최근에 이렇게 효도했잖아요.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사드리고, 다 알아요. 나도 제보가 들어와서. 근데 그렇게 사드리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세님도 마찬가지지만 나가서 노가다 해라 이런 부모님은 없잖아요. 노가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직업을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걸 설명을 한 거예요. 악플러한테. 저 근데 아까 유신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마다 이렇게 각각 보는 시선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신님도 그냥 그렇게 유쾌하게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이미. 근데 또 이렇게 고소를 한다고 그거를. 아니 그게 아까 말했잖아요. 진지하게 할 땐 진지하게 하고 농담일 땐 농담인데, 진지한 거를 농담식으로 이렇게 막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막말을 하면 그거는 저는 회사 대표기 때문에, 언론사 대표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핵폭탄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윌리 엄스라는 분도 내가 가서 직접 가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나를 비판하는 거 얼마든지 하셔도 되는데 허위사실은 유포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세한테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최소한 비판을 하더라도 없는 사실, 그냥 정배우가 올리면은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내용만 보고 유신이 노가다 비하했다, 유신이 보아를 성희롱했다, 이렇게 정배우가 처음에 올렸을 때 뭐라고 올린 줄 알아요? 보아를 성추행했다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된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정배우도 이미 유튜브에 신고가 다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적 대응도 하기 때문에 그거 함부로 언급하다가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가세님이 좀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자기와 관련 없는 거는 괜히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그걸 총대를 같이 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얘기만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좋아요. 남의 얘기는 정배우도 페미 조작 사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겸을 얘기하고 신태일 얘기하다가 하고 그냥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하시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팩트 체크만 했으니까 그 가세님의 입장도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예요. 예, 그렇죠. 마지막으로 저도 한마디만. 예, 하세요. 네, 저도 지금 유신님이 아까 방송에서 예전에 바로 하루 전인가 그 방송에서 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위증을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니요,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위증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캡처해놨는 걸 아니요, 있어요. 내 방송은 다 올려져 있으니까.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채택하면 당연히 변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나가는 거예요. 구맥진이나 진오랜 버핏은 왜 진심을 몰라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얘기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선은 제가 그 영상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제 채널에 올리던가 할게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유시님이 저는 이게 유시님이 뭔가 방송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저는 뭐 고소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거 가지고 방송인으로서 이거는 참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방송인들끼리 저도 아직 초짜고 하지만 그런 거를 인지를 했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유시님도 좀 그 정배우님 이렇게 하는 거 진지하게 이렇게 안 받아들이시고 그냥 유쾌하게 쌈이 있으시니까. 가세님, 그 말은 가세님하고 정배우 고소하지 말라는 말로 들리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 할게요. 예. 내가 가세님이 나가서 위증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변호인 측에서 증인을 채택을 하면 당연히 본인에게 유리해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이고 검사 측에서 증인을 채택하면 당연히 검사 측에 유리하니까 증인을 채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 쪽에서 그 상해당한 여성 경찰관, 그리고 당시 문을 부쉈던 남성 경찰관, 그리고 경찰관과 본인이 문을 부쉈다고 주장한 진연기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거는 그게 검찰 측에 유리한 증인, 상대방이 그 진술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정혜 측 변호사가 그래서 3명을 유리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을 한 것이고 진연기가 안 나간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압박 때문에 못 나간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나가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대로 진술하게 되면 김정혜가 거짓말을 한 게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고 만약에 그 말과 다르게 김정혜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만약에 했는데 나중에 문 부셔진 거나 이런 영상이 구맥진이 방송한 게 공개되면 진연기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고 구맥진도 다른 이유를 대지만 구맥진이 자기가 그 문 부서진 거를 방송한 걸 기억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이번에도 온다고 했다가. 근데 본인만 지금 전 남편이 부탁하니까 그거 증인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위증하는 거 아니면 할 게 없고 그게 위험한 일인데 왜 한다고 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증할 게 아니면 거기서 나올 게 뻔한데 이미 진술들이 다 나왔는데 경찰 진술, 구맥진 진술, 진오랜 범죄 진술이 일치하는데 본인만 거기서 딴 얘기해가지고 그걸 뒤집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진지하게 유시님이 또 법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저는 또 경험도 없고 해서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 선배님으로서 이렇게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가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증인으로 일단 채택이 됐잖아요. 거부할 수 있어요. 네. 진연기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채택은 됐잖아요. 예.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무슨 발언을 하든 간에 네. 그 정혜님이 일단 취지가 저를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한 취지가 경찰을 약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 이겨보겠다. 일단 사건을 사실 뭐 처음으로 되돌려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지금 혐의를 뭐 인정한 상태긴 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더 안 좋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희님이 지금 이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현명한 저는 그 전 남편분이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전 남편분이 저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갓세나 버핏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 저한테 네네. 진작에 전화를 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일단 변호사부터 바꾸고 일단 그렇죠. 지금 증거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다 인정하고 그 양형의 선처를 바라는 게 그게 훨씬 더 저는 이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늦었는데 갓세가 최근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갓세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위증밖에 할 게 없다. 만약에 할 게 있으면 왜 김정혜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증거가 다 나왔잖아 이미 진술이랑. 근데 지금 출동한 여성 경찰관, 남성 경찰관 그리고 버핏, 구맥진 4명이 다 진술이 일치하는데 본인이 가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 제가 가서 이렇게 사실 바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크게 그러니까 시간 끌려고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가 없어요. 카드가. 그러니까 저도 일단 이게 증인으로 이렇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도 모르겠고 이게 제가 만약에 나가서 얘기를 하고 해도 이게 진짜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자, 제가 예상을 해볼까요? 질문? 제 질문? 변호사가 다 질문했어요. 먼저 검사가 질문합니다. 저기 갓세 씨, 그때 그 문 상태가 어땠습니까?
그러면 갓세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부셔졌다고, 자, 부셔졌다고 얘기하면 김정혜가 거짓말한 거 되고, 안 부셨다고 얘기하면 본인은 위증한 게 되고. 유신님.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알려준 거야, 함정 카드를. 검찰 질문을. 유신님. 미리 유출한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검사가? 아니, 유신님, 그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감금죄 하나 가지고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랑 상해죄는 이미 김정혜 측에서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툴 여지가 없어요. 감금죄 하나인데 검사가 물을 질문이 뭐가 있어요? 자, 이름 부르면서, 저 갓세 씨. 잠깐만요. 그때 당시에 문이 어떤 상태였나요? 잠시만요. 이 얘기는 안 해?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 판사가. 세 명이 진술이 똑같기, 거기 남자 경찰관, 버핏, 구맥진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 거부하면 그 세 명의 진술로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문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위증. 그러면은 문이 부셔졌는데요? 그럼 김정혜 거짓말, 가중처벌. 내가 지금 불합리한 얘기를 해요? 본인이 아무리 나보다 덜 살았어도 생각이라는 걸 해보세요. 재판 받잖아요, 다 같이. 어쨌든 유신님 생각은 제가 거기 안 가는 게 제일 좋은데 가도 그냥 상황 정황 설명만 하고 나머지 그냥 그런 게 나을 거.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술 거부하고 불리한 거는 그냥 잘 좀 선처해 주시면 좋겠다. 애들도 있고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가 더 있겠어요? 없어요. 가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김정혜 보스를 위해서 패밀리였으니까 선처 좀 해달라. 지금 뭐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할 거 외에는 본인이 진술할 게 없어요. 얘기하면 그게 다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죽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증인을 피한 거야. 구맥진하고 버핏은. 걔들이 왜 자기 방송거리도 되고 당연히 이슈가 될 텐데 왜 안 하겠어요. 버핏하고 구맥진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우선 위증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김정혜님한테 과연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행동인가 이게 의문이 든다. 나는 그 걱정보다 갓세님이 갓세님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위증을 할까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이 문제가 아니라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파장이 김정혜한테 가든 재판한테 가든 본인한테 가든 누구한테는 가요. 일단 검찰 측에는 불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위증을 하지 않고선 저한테 뭐 피해오는 건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정혜님한테 이게 뭐 뭔가 안 좋은 악영향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게 있을까봐. 자, 변호사가 갓세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피고에게 불이익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재판을 시간을 끌기 위해서 내가 그랬죠. 김정혜 변호인 측에서 아무런 도움되는 진술도 없는데 그 사람을 우겨가지고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시간을 끌었다. 저번에 그 보셨죠, 판사님? 좀 짜증내는 거 안 보셨어요? 왜 이렇게 시간 끄는다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재판부에서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내고 있는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근데 갓세를 불렀는데 아무런 뭐 변호인 측에 도움도 안 되고 재판에 도움도 안 되는 증인이야. 그럼 판사가 피고에 대해서 참작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판사분도 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뭐 누구 재판했다고 하더라고 전에. 네, 그렇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던데. 네. 현명한 뭐 판단으로. 현명한 판단이면 제 생각엔 중형인데.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뭐 김정혜 씨한테 무슨 뭐 다른 불만이 있겠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변호사도 잘못하고 있고 전 남편도 잘못하고 있고. 네네. 지금 버핏하고 구맥진은 자기 살겠다고 지금 빤스런 했고 갓세는 네네. 지금 갈등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던데 유신님이 저한테 뭐 폭행을 방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아니 아까 그 설명 드렸잖아요. 너무 적극적으로 안 했다. 영상을 보니까 너무 여유로웠다. 구맥진이랑 둘 다. 오히려 맥진이 형 그냥 가만히 있고 제가 다 뜯어말렸는데. 구맥진은 누굴 말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원래 캐릭터. 그러니까 본인도 알겠지만 구맥진은 본인이 사고를 치는 스타일이지
남을 말리는 스타일, 그 본인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본인이 그래도 거기서 가장, 뭐,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맥진은 본인이 김정의 가슴만 주고 막 사고 치고 다니고, 그렇지. 막말하고 그냥 막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안 가리고 하고. 그거는 다 확인된 바잖아요. 근데 본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맥진 빼면. 그러면 만약에 지금 유신님이 말씀하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구매역지는 술 사러 갔다고 하네요. 채팅창에도. 그때 술 사러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으로 들리냐면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맥진이 형이랑 저랑 있었으면은 저 둘 다 안 말렸으면 그냥 저 혼자 욕먹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러면 말려야죠. 패밀리인데 본인이 그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제 입장에서 진짜 곤란해요, 유신님. 아니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유신님이 그거를 문제 삼아버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얘기하기 전에 가세님 방에서 왜 항상 가세님이 화가 나 있냐면 채팅창에서 가세님을 변호한 사람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도 아까 방송하는 뭐 최근에 한 거 방송 들어가 보니까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왜 자꾸 그 얘기가 갑자기 왜 나요? 근데. 그니까 내 말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저도 듣잖아요. 근데 뭘 들어요? 아까 계속 말 끊고. 아니 똑같은 진짜 내가 시청자분한테 여쭤보세요. 내가 하늘의 맹세코 가세님 아까 기회 안 주냐고 말 끊었다고 했는데 그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앞에서 한 말.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든 뭐가 됐든 일단 끝까지 듣는 제가 뉴스 까기 시간이 한정이 돼 있는 게 없는데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유신님에 대해서 제 방송에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유신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세님?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해요. 유신님은 일단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근데 뭔가 가세님 해석을 하고. 자 저희가 지금 45분을 통화해가지고 대화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인터뷰 시간이 가세님 오해하지 마시고 뉴스 까기 시간이 2시간으로 한정됐는데 오늘도 알겠습니다. 지금 오버했는데 자 가세님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술 한잔 해요. 근데 내가 진짜 방송이니까 가세님한테 도움되는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세님이 지금 처음을 시작을 잘못한 거예요. 첫 단추를. 그래서 나는 가세님이 방송을 시작할 때 김정의 버프를 받아가지고 뭐 구독이나 시청자 수나 후원이나 득을 받은 건 있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뭔가를 잃었어요. 더 중요한 거를 많이. 그러니까 나중에 뭘 술을 한잔 하든 바보스라고 뭐 본인이 그 가능하다면 난 진짜 이제 나이도 어리고 근데 지금 이제 창창한데 지금 본인에 대한 키워드들이 너무 안 좋다. 나는 상관없어. 20년 넘게 해먹었기 때문에 이제 뭐 오늘 내일 그만둬도 큰 한이 없는 사람인데 본인이 계속해서 유튜버든 방송을 하려면 지금처럼 하면 본인도 못 견딜 거예요. 파괴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화 때문에. 화가 본인을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주 한잔 하면서 많이는 못 마시지만 좀 편안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타까워요. 일단은. 그러니까 본인이 비판받는 게 이유가 없어서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쌀 수는 없는데 진짜 제가 예전에 처음 통화했을 때도 상당히 저한테 예의를 안 갖췄는데도 제가 끝까지 그 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결론이 이렇게 패밀리 결론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이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통화를 하고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기 싫은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 진오랜 버핏 자기가 몽캠 사건 터트려 놓고는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말하는 거는 자기를 비판하는 것과 걱정하는 건 구분할 정도가 돼야 돼요. 감정 컨트롤이. 누가 시청자가 나를 걱정해줘서 하는 말이랑 내가 싫어서 디스하는 말이랑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비판할 때 비판을 하고 솔직히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전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더라고요. 변호사랑. 아무리 갓세가 어리고 아무리 상황 판단력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못 해봤다고 해도 아니 거기에다가 증언을 안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갓세의 상황은 진오랜 버핏이나 구맥진보다 판단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진짜. 유신님도 명사장님이 버핏진 한기 범죄도 빚을 얻어주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예,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진오랜 버핏의 조력자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진영기도 제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받고 나서 전화가 지금 받은 건가? 안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전화를 안 받습니다. 카톡도 답변을 안 하고 아마 작전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